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삼성생명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험사죠. 그리고 사실 다른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이 기업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한 바가 있었는데요. 그런데 지금 현재 보험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기업 밸류업에 모멘텀으로 상승했었던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PF 이슈이죠. 지금 정부, 그러니까 이 금융 당국에서는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,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사들에겐 좀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,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삼성생명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 바로 그냥 생명보험사로 보험상품 판매 사업 등을 좀 수행 중인 기업이죠. 재무제표를 좀 잠깐 살펴보자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 PBR이 0.31배, 그리고 BPS가 22만 2,741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기업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고, 그리고 이 기업 밸류업에 관해서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제 혜택이다, 중요한 것은 그리고 여야 합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일단 아무튼 현재 금융권들이 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, 이 상승분을 좀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. 그것은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.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에게 당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. 현재 유력한 방안은 이 신디케이트론, 즉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PF펀드 공동조성이라고 하는데요. 일단 세제 혜택도 거론되면서 이 금융사들이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좀 고려 중이라고 한답니다.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전략 같은데요. 그런데 사실 이 대책 자체가 이 금융 기업들을 다시금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이 기사를 보시면 이 부동산 PF 정리 대상이 최대 23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지금 현재 PF 전체 시장은 230조 원 규모인 점을 좀 감안하면 사실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. 일단적으로 금융당국은 이 PF 사업장을 4등급으로 세분화시킨 이후에, 그리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과감하게 좀 퇴출시켰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일단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법원의 경매,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는 거겠죠. 경공매를 통해서도 부실 사업장이 정리가 되지 않다면 이 펀드나 이 신디케이트론을 동원을 한다라고 하는데요.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은 이 공동융자 방식, 즉 금융사들의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죠.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3.5%이죠. 그리고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라 해도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만큼 신규 자금 투입하기에는 금융사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 금융 당국이 신규 자금 투입을 독려 그리고 강제한다면은 이 규제 산업인 금융사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금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고, 그렇다면 2분기에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2분기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겠죠.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주가에 큰 충격이 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6월에 인센티브 방안 제도를 손을 보고 난 이후에 7월에는 금감원이
각 금융사들의 처리 방안을 평가한 이후에 조정하면서 9월부터 이 PF 사업장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대책을 어떻게 발표할지, 그리고 금융사들을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이 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. 그러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듯 싶은데요. 이 이슈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.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 아무래도 보험사이다 보니까 뭐 보험 테마 형성이라든지 금융 테마 형성, 그리고 보험에 대한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죠. 그리고 최근 올해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이끌어낸 바가 있었는데요. 그런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1차 세미나 내용이 상당히 좀 부실했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이 배당락과 겹치면서 쏟아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5월 2일에 2차 세미나가 발표가 되었잖아요. 이때도 사실 2차 세미나 발표 내용이 실망이 상당히 컸었죠. 일단 세제 혜택 부분이 좀 빠져 있었다 보니까. 그렇다 보니까 이 주가에도 영향이 간 듯 싶은데요. 그 5월 2일 당일만 해도 3% 정도 빠졌고,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도 한 2% 정도 빠졌는데요. 총 5%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래도 삼성생명 같은 경우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다시금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그리고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일차적으로 필요할 테고,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법 개정 합의를 한다고 해도 법 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.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 이 부동산 PF 관련해서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주가에는 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. 그 부분 좀 염두해 두시면서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3일 이평선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번 3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면서 상승했던 바가 있었죠.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3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런데 3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2차적인 지지 라인 같은 경우는 10일 이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지금 10일 이평선 부근에도 지금 지지가 일어나면서 상승했던 구간이 있었죠. 그런데 이렇게 지지 라인을 이탈할 시에는 당연하게도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적으로 1분기 실적이 지금 좋게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상승할 길은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6월에 금감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, 일단 PF 이슈로 인해서 이 금융사들이 얼마만큼 돈을 넣느냐, 충당금을 넣느냐,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적으로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